실물보다 녹화. 이거 뭐 그거 아니야? 영화 요즘에 더 넌이라고 있어요. 공포 영화 중에 그 수녀 나오는 거. 그건데 완전히 오늘 컨셉이 실물보다 더 아주 광채가 컨저러. 맞아 컨셉. 다리가 너무 나오는 거 아님? 좋아할 그처럼 종아리밖에 안 나오는데. 네. 들어오시죠, 선생님.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녹화했습니다. 네. 자르면 되지 와, 전 날 찍은 거예요. 옷이 똑같았어.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아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녹화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네. 생방송이면 이제 많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하다가 뭐 하고 이러는데 녹화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된 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여러분들이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빴어요. 지금 전화가 왔다. 내가 매번 이날 괜찮은가요? 바쁜데요? 이날 괜찮은가요? 바쁜데요? 네 작가님. 네네. 이렇게 바쁩니다.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만나? 잘 나가니까 좋은 네네네. 거야. 다들 떼돈을 버시고 계세요. 이재환 기자님은 오늘 만나서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남들 돈 많이 번다고 계속 배합하고 계세요. 나 수입이 절반으로 좀. 아니, 이정환 박사님이 제가 그걸 돈 하려면 되지도 않는 거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제 방송에 과실을 드시는데 저만 이제 공익감이 돼서 얼마나 좋아요. 느낌. 여보세요. 저는 맥도날드 먹는데 얘는 스타벅스 먹잖아요. 나는 우리는 없잖아. 저는 뭡니까? 이게 차이야. 이게 차이야. 내 기자님이 내가 정말 이거 녹화니까 마구 말해도 이제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네. 자기가 이렇게 저기 방송하다가 이렇게 자꾸 뜯기고 그래가지고 네. 강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반대인데 기자님의 인기의 비결은 그러니까. 그건데 자기는 그래서 요즘 계속 그렇게 심각하게 하려고 저렇게. 그렇지. 뜯기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 그럼 그걸 뭐 과실 그래서 뭐 요즘에 저기 방송할 때 기자님이 우울해지면 방송이 안 돼. 옛날 작가들이 와서 얘기해요. 기자님 분위기 좀 잘 좀 맞춰주십시오. 아 뭘 또 맞춰요.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나 금시초문인데. 요즘에 기자님이 맨날 작가들한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그래서 자꾸 점잖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연예가 중계에서 전화 왔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연예가 중계 작가님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 와 지연이는 연애하더니 더 예뻐졌어. 무슨 소리? 여자는 연애를 하면 이뻐지는군요. 갑자기 연예가 중계님이랑 연애한다고? 연애가 중계니까 연애하죠. 뭐지? 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인문학적으로 최저임금이 뭐 옳다 그르다 올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얼마큼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라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임금님. 코미디적으로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네. 우리 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요. 그럼 되지. 뭐가 불만인 거지? 다리 나온다고. 하도 사람들이 내 다리가 보인다고 해서 다리 갖고 왜 뭐라 그래? 모르겠어요. 다리가 못생겼다고 뭐라고 해? 안 보여준다고 안 뭐라고 보여준다. 하는 거잖아. 지금 또 뭐라고 하겠네 이제. 자 그래서 저희가 임금이 과연 인문학적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이번에는 허주씨 아니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라서요. 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국가정상, 국가수장, 그리고 가장 못 받는 수장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뭐 정확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게 100% 잘 사는 나라가 아닐 거야. 임금을? 그렇죠. 대통령 연봉이죠. 연봉. 넌센스 같은데. 넌센스. 잠깐 맞춰서. 이 참. 와 진짜 오늘 다들 바쁘셔. 이게 제가 이거 남 전화 오는 거 보고 뭐라 하더니 그대로 당하잖아. 네, 제가 지금 전화를 못 받아서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제일 많이 받는 나라. 그러니까 더 받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랬었어. 중진국. 의외로 중국. 중국. 네. 시진핑 주석. 네. 놀랍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 4명 가운데 가장 가난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쓸 일이 없죠. 아니 그냥 원래 그런 명목적이니까. 나라인데. 명목적이니까 원래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러시아? 시진핑. 푸틴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야, 그런 건 다 외우셨어요? 아까 네. 국가 그냥 뭐 정상 대충 봤어요. 네, 1억이 조금 넘습니다. 푸틴은. 혹시 그거 거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이런 거는 중진국이야. 사회주의 그러니까. 했던 나라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계속 중국.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네. 목록이 없었습니다. 북한. 북한. 아니야. 연봉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했던 나라들은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 대외 오히려. 명분을 깎고 아. 뒤로 챙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럴싸하기도 베네수엘이니까.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했는데 싱가포르. 그리스.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월급 많이 줘야 된다고. 네. 싱가포르의 총리는 연봉이 24억이 넘어갑니다. 받을만하죠.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절대 용서 안 하고 굉장히 크게 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우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가장 적게 받는 나라는 어딘 것 같아요? 가장 적게 받는 나라. 부탄. 아니야, 그런 나라. 중국. 이건 약간 넌센스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거 안 받는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일단 공식적인 건 이게 아니니까. 넌센스래요. 넌센스. 젊은 사람이 좀 맞춰봐야지. 젊은 사람은 트럼프였습니다.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1달러를 받았습니다. 뭐야. 네, 그래서 가장 적나.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은- 2억이 조금 그 넘어가죠. 사람은 받으나 안 받나 자기 통장 그래서 그래서 안 안 받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국이 4억이 좀 넘어가는데 5억 가까이 되는데 안 받겠다고 해서 1달러만 받겠다. 그래서 명목상 그냥 월급을 1달러로 받았고 우리나라는 2억이 조금 넘고 일본도 2억이 좀 넘더라고요. 2억이 좀 넘네. 네. 근데 국가수장님은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미국 같은 데는 딱 대통령 그만두고 회고록 한번 써내면 평생 먹을 게 떨어져. 오바마가 그거 몰라요. 그때 50억 클린턴이 퇴임하고 나서 그 강연이 하루에 2개씩 잡혔대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미 합중국의 수장이었던 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네. 평생 먹을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연금이 어마어마해요. 연금이 아니라 그냥 평생 돈을 안 써도 돼. 강연? 안 써도 예를 들어서 그치. 어딜 가. 대통령이 어디에서든지 계속 초청을 할 거 아니에요.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줄 거 아니에요. 저기 미국 국무장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장관 많이 되잖아요. 그 오래전에 무슨 유명 국무장관인데 뭐 월가의 변호사다가 봉급이 50분의 1로 줄었대. 국무장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하다가 이제 경력 쌓았잖아요. 네. 뻑하면 사표내는 거야. 자기 번호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옛날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보도가 안 되고 야, 우리는 하여간 뭐 안 해 그럼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네. 야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월급이 50배인데 그치. 한 1년 국무장관 하고 돌아가면 그쪽은 전관 예우라기보다는 명성값이 그렇게 높대요. 그렇죠. 미국 사회에. 네. 안하라는 게 네, 있어요. 그냥 확 올라간대. 근데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우리하고 일상생활에 상관이 없는 얘기고. 나도 대통령 정도의 연봉 수입은 되는구나. 뿌듯하네. 교수님 그렇게 많이 보세요? 아까 제일 낮은 사람. 시진핑이요? 그러니까 시진핑 수준은 되나요? 교수님 한 1년에 한 2억 버시는 거예요. 차 무슨 2천만 원이 되잖아.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국가 소득 자체를 막 전체적으로 묻네? 봤을 때 인제라면서 2억? 왜 그래? 지금 이게 수준 낮게 놀아고. 예. 지연이 사람 집안 모함하지 말아요. 지연이 집안은 강남의 한 10% 정도는 지연이 집안이 갖고 있다는 우리 이럴 때 누려야지. 지난번에 토전사에서 난 너무 이렇게 좀 말을 좀 걱정했었는데 네. 허준 씨께서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어떤 뭐 거? 해줬죠? 집안에서 머스킷 만든다고 그렇죠. 아버지가 공장 사장 머스킷 좀 들고 나감. 요 얘기는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 이제 곧 방송에 나가면은 중세 시대 이후부터 윤지현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컨셉도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사람이 부티나 보인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연이는 부티나 보인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네. 나는 항상 나도 부티나 보이는데 다만 나는 분명히 돈은 많아 보이는데 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니까. 저 사업가 있을 때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가난하더라고. 근데 다들 내가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자네가 밥값 내게. 자네가 너무 걱정 없겠냐. 아니 내가 제일 가난한데. 왜요? 그렇게 보는 거지. 대학원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이제- 해서 그런가? 먹으러 갔어. 아 그럴 수도 있다. 백수라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뭐 오늘 뿌듯하네. 시진핑 연봉과 비슷하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두우세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예전부터 뭐 이렇게 어디서 뭐 돈 내야 된다면 갑자기 제 배경음악
그 여명운동장 흐르고 막.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여기 오기 전에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오시고. 예? 아 그랬어요. 어쩐지 피부,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스포츠카 몰고 다녔어요. 아 교수님 그건 왜곡돼. 스쿠프. 근데 그래놓고 우리 보고 아 나도 경찰 타봐서 한다고 하다가 근데 차가 뭐였는데요? 스쿠프. 아 맞다. 1500cc. 말도 안 되는. 맞다. 그 얘기했어. 800cc인가 900cc 미만이 경찰인데. 지금도 언제 바뀌었어요? 지금도 1500cc가 경찰하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갑자기 진짜 그런 이거 여러분들 뭐 90년대 중후반에 그 학교를 다녀 보신 분들은 뭐 학교 안 다녔어도 그때 당시에 스코프는 대한민국의 스포츠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걸 많이 했었어요. 야타족들이 제일 많이 쓰는 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TV로 나오면서 발렸지. 차도 아니요 그거. 이거 봐. 차도 아니래. 티코 타고 다녔던 나는 뭐. 머스켓은 총도 아니래. 대단하십니다, 기자님. 아니 존경합니다. 근데 임금이라는 게 그 월급 연봉이라는 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주는 거는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임금은 역사적으로 3가지 기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거죠. 네. 우리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최저임금이나 임금이라는 논쟁에 접근할 때 네. 항상 어떤 원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3가지 기능을 했어요. 네. 첫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생활의 미천이죠. 동시에 그거는 내 노동의 가치이기도 하고 맞아요. 대가, 노동의 대가이기도 보상. 나를 입증하는 그렇죠. 유일한 네. 방법입니다.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고 내 생활의 미천이기도 해요. 네.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장치예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간단히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물자를 유통시키려고 그래요. 더 좀 친절하게 설명할게요. 부족 국가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네. 누가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너 이렇게 세금 내가 아니라 이 집단 간의 교류가 돼야 이게 나라가 국가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시장을 열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교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월급을 현물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현물로 주고 네가 가서 돈으로 바꿔 그렇죠. 땅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야. 이집트 아니 고대 국가 많죠. 뭐 소금, 쌀, 뭐 그러면 얘는 자기 동네에 가서 바꿔 먹는 게 아니고 쌀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지? 그래서 저 동네로 가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또 잘 그러면 돌아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각하기 힘들면 하인을 고용하거나 택배 기사를 고용하게 돼요. 그때부터 생겨난 게 캐러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캐러반이 뭐예요? 대상, 낙타, 낙타가 짐 싣고 쭉 가는 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뭐 김씨 아저씨 밀 50호 누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비싼 지역에 가서 팔아주고 수수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이 생기고 상권이 생기고 나라 경제가 전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의 이 기능도 절대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결국 모든 개개인의 삶에 직업을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와,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자체가 이 어떤 기여한 무역이라든가 상업에 기여한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경사회다라고 했을 때는 수확물이 거두어 들어지는 가을에만 그게 가능했을 텐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달 쉽게 말해서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게 약간 통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거를 재고 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요거가 규칙적으로 제일 생산도 잘 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단이 정해진다거나 소금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것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겠네요. 예를 들어 그 통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월급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순수한 이제 노동 가치의 여러 가지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게 다 사실 연결되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이건 자꾸 놓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간단히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성과급 기능이에요. 보너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기술을 개량하는 거고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나온다 이때. 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저 지금 그게 모니터 내가 화면 보호 기능이 화면 있는데. 보호 기능. 그냥 하시죠 뭐.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 방금 말씀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비단값이 이게 또는 뭐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더 생산할 거 아니야. 아니면 비단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공법을 개량하겠죠. 그렇지. 이게 전체적인 역사를 발전시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왜 국가를 만들면 부족과 부족을 연결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 됐어. 예를 들어서 부족 10개를 정복해서 니들 더 열심히 해. 무기도 좋은 거 개발해. 그래서 우리 더 큰 나라 딱 쳐먹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로 닦아주고 상인 만들고 시장 연결시켜주면 지들이 찾아. 그렇죠. 알아서. 네. 알아서 가. 돈 더 벌어야 돼.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 인프라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개인의 수익으로 가고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게 임금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무역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장 개발시키는 역할. 기술의 어떤 이 혁신을 또 유발하고. 굉장한데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임금이. 아니 그런데 임금을 이야기할 때 요 중에서 한 가지 기능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큰 오산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야지만은 임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저시급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이러면 노동자는 너무 좋죠. 그냥 그거 자기 삶이 윤택해지고 첫 번째 조건은 너무 잘 만족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어긋나게 되면 결국 첫 번째 조건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의 질과 노동의 생산성,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도 의사는 조금 고급 기술이고 좀 그랬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같은 의사와 예를 들어서 뭐 성문 앞에 무슨 문지기 이거하고는 또 좀 비교가 좀 힘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자님 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의는 이게 맞긴 맞는데 네. 가격 결정할 때 써먹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결정의 기준이 없죠. 예. 이게 그렇지. 근본적인 기준이긴 한데 예를 들면 윤전 아나운서 임금 정할 때 얼마를 받아야 본인이 되나. 만족하는 거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그렇지. 이거 갖고 어떻게 임금의 양을 그렇죠. 정해. 네, 맞아요. 결국 임금의 양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여기서 최저임금이 또 갈등이 나버리는 거지. 그러네. 그럼 옛날에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들고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쓸 사람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임금의 교수님 제가 맞나요? 임금에 의해서 어떤 스트라이크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라고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역사가 생긴 첫날부터 그래요. 첫날부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게. 옛날 그 신문제서에서도 임금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 근데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구석기 시대는 조금 좀 안 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너 내놓으라고 이러고. 고인돌.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충분히 인간의 욕심과 좀 이렇게 바람 때문에더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임금에 대해서는 좀 인류 역사에 오해가 많은데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운 게 뭐 구석기 시대는 공평히 나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거짓말인 게 이제 원시 부족들 가면 어느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멧돼지가 함정에 빠졌어요. 누가 들어가서 저걸 아작을 이제 그쵸.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갈 거야?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나눠 먹는데 그렇지. 아무도 안 들어가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돌멩이 던져 어쩌고 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그 부족 연구에 누가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숨통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한테 제일 좋은 부위를 줘요. 근데 그거는 타당한 거 아니에요? 성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걔한테 제일 좋은 부위를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족장을 뽑고 그러는 거고. 아니 족장도 관행이죠 그런 게. 네. 관행도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절대 못하겠어. 난 그냥 죽을 때까지 뒤에 있다가 요만큼 먹고 만족할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나누면 아무도 안 들어가. 그렇죠. 아무도 안. 그렇다고 그 자식이 반을 가져가. 맞아 죽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 우리 영화 아포칼립토도 맨 처음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명인가 5명이 멧돼지 비슷한 걸 잡았는데 뭐 이렇게 나눠줘요. 너는 뒤에서 잘 쫓아왔으니까 다리를 가져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애가 없는 애가 있었다고 장가가는데 그러니까 탁 보더니 나 너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족장이 그래요. 그러더니 생식기를 잡아서 걔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바로 먹어. 옛날에 그런 믿음들이 좀 그래서 있었죠. 이거 알았다 고맙다 그러고 이걸 불에 구워 먹으니까 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으로 또 몽골에서 그거를 김수영 형님이 했다가 되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영 형은 정말 하기 싫은 걸 정말 억지로라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비난만 받았어. 근데 이제 그것도 요즘에도 이제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원시부족 사회로 살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수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냥까지는 이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이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물고기를 통발에 잡거나 네. 어떤 뭐 알을 뭐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애매하니까 다 똑같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는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생선 한 마리 잡아갖고 누가 더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건 삶의 지혜예요. 근데 확실히 근데 콩고강에 사는 그 부족이 자기 좀 들어왔다고 승질을 내더라고요. 야 나는 이거 좀 이런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데 예를 들면 에스키모 고래 잡을 때 고래는 예를 들어 지가 혼자 나갔다고 해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렇지. 다 먹을 수도 없어요. 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럴 때가 문제야. 결국 나한테 올 거란 말이야. 대강 위험한 일 안 해도. 근데 누가 고래한테 가까이 가서 한 방 총을 쏴야 돼. 근데 그거 가죽 배 카누 같은 거 타고 가서 이렇게 갖다 대고 쏘거든요. 걔들 그거. 또 옛날 작설을 찍어서 걔가 고래가 악식 먹어. 고래가 진짜 착한 동물이야. 착해요. 고래 착해요. 걔가 한번 치면 가는데. 고래 그렇게 착한데 고래 사냥을 그렇게 많이. 아니 근데 인류를 위해서 넌 쌀이 나빠서 쌀을 씹어 먹는. 근데 그 착각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향유고래 같은 주로 이제 고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왜 이빨고래, 범고래. 이빨고래로 분류되는 고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지가 용감하게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죠. 쏴 죽여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기를 많이 이게 참 재밌는 이론인데 방법인데 고기만 많이 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고래는 어차피 많기 때문에 어차피 많아. 한번 좀 목숨 꼴찌고 걸고 있어. 내가 그럴 필요가 3인분 먹겠다 네.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 걔한테 뭘 주냐면 내장을 줘. 근데 거기에서 부속물로 많은 걸 만들 수 있죠.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에스키모가 야채를 못 먹잖아요. 예. 윤지연 아나운서 나이 정도 되면 할머니예요. 진짜로. 비타민을 섭취 못해가지고. 네, 진짜로 완전히 짜글짜글해져. 윤지연 아나운서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조금 티가 나죠. 여보세요. 아니 진짜 그리고 10년 더 있으면 돌아가세요. 네.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어떤 미네랄 예. 섭취가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장을 주는 그러니까 용사한테 그냥 고기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걔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품을 주는 거야. 그 내장 안에는 얘는 여러 가지를 고래가 섭취를 했으니까. 식물성 프랑크톤. 저기 뭐야. 하마도 동료 시체가 죽었을 때 가서 내장부터 먹습니다. 하마한테 동료의 그 시체의 내장은 햄버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사는 용기의 대가로 고기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 장수를 얻고. 교수님 저기 우리 런던 그때 대형박물관 갔을 때 이상한 이렇게 옷이 있었어요. 그거는 먹고 남은 걸로.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래서 읽어보니까 고래 내장으로 방수복을 만들었어요. 비옷. 그러겠네. 예. 그거 입으려면 고래 가까이. 그러니까 그거를 입을 수 있는 애는 진짜 용사였던 거. 이제 그러네. 참으로 마지막에 완타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애는 방수복을 입고 물에 가는 거고 용감하지 않은 애는 맨몸으로 물에 가야 되는 거. 아주.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한테 뭐 조금의 더 보상을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래를 본다는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혼자 살아요? 아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족을 우월한 집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죠. 미래를 그렇죠. 만들어줘요. 바로 그거니까 얘네들은 미네랄을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느냐 못 먹느냐가 정말로 10년 내지는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건강의 차이를 나요. 숫사자가 고기를 왜
우리들 보면 왜 암사자가 죽어라 고생해서 잡은 거 술 수사자 먹으면서 먼저 먹잖아. 그러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데 걔도 알고 보면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내장을 먹는 거야. 맞아요. 배 갈라서 내장부터. 그 초식동물들이 그래야 숫사자가 다른 사자보다 훨씬 건강하고 힘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저는 진짜로 현대에서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족 사회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그 미래까지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고기를 많이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보겠다라는 의미의 임금도 있지만 그렇죠. 에스크모식 성과급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그렇죠. 능력을 더 키워가게 그렇지. 되는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갖고 민감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정말 불과 15년 전 그 이전에 갑자기 확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안 때문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받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난 미래가 보장돼. 그러니까 정규직이 될 수 있어라든가 그 이후에 뭐 퇴직금을 회사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든가 내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만 있다면 지금 최저임금 갖고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으로. 정확한 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 아는 후배가 이제 병원에서 원무과에 근무했었는데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네. 계셨는데 정규직이어서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당시로 7천만 원을 받아서 좀 오랫동안 예, 근무하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자기네가 원무과에서 뭐 정산을 하고 여러 걸 하시는데 이렇게 정규직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걔 입에서 한 걸 들었어요. 저 그때 그냥 아니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랄까 네. 그런 게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파이를 주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이 임금의 역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잘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규직이 됐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그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건 충분히 그 이상의 혜택을 그렇지.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태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기업이고 네. 사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세 가지 기능만 갖고 봐도 이게 지금은 50, 난 경력자가 아니잖아요. 네. 50가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대 사회부터 있던 기본 세 가지예요. 결국 한 가지 임금 체제로는 세 개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죠. 근데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주로 전사계급이 돈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목숨을 그때 당시에 걸고 진짜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사실 그 계급이 근데 이게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아니지 몇 년 전에 우리가 아는 토종사 PD님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타르에서 온 카타르 중동 지방에서 온 이렇게 장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양반이 그래서 얘기하다가 술 한잔 먹고 근데 중동 사람 와서 술 먹대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중동인이라고 안 먹을 이유가 안 있어요. 먹을 이유가 없죠. 이게 무슬림인데. 밖에 나가면 다 먹어. 그거는 좀 편협한 시각이고 무슬림 중에도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동 사람이라고 다 무슬림도 아니고요. 그럼. 근데요? 근데 술 한잔 먹어서 야너 연봉 얼마나 중령이었대요 그 사람. 카타르는 중령이었는데 뭐 많이 못 받는다. 1년에 연봉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중령인데. 카타르면 세금도 안 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중동 술이 확 깨면서 뭐 얼마? 카타르는 세금도 거의 없어요. 학교도 다 대학교까지 공짜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어차피 그죠. 수입 지출에 따른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인 비교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중요한 게 맨날 테러 진압하러 가는 거야.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임금이라는 게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이걸 한 가지 정의로 규정한 다음에 한 가지 제도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까 싱가포르 대통령이 연봉이 제일 많다는 걸 들으니까 거의 공무원 월급도 끝내주잖아요. 근데 우리 싱가포르는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에 있었던 양반이에요. 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다고요? 예, 그럼 한국 이 사람은 여- 싱가포르 사람? 원래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네. 여행 온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와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옛날 자기 기업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다들 싱가포르에서 왔다니까 뭐 부러워하는 거야.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싱가포르가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 월급이 작대. 물가는 굉장히 비싼데. 근데 물론 이 작다는 건 주관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인 건데 대신에 알바 자리를 2개, 3개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우리나라 삼성 같은 대기업 직원인데도 일찍 끝내준대요. 아 맞아 그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뭐 2시간 알바하고 알바하고. 밤에 뭐 어디 가서 알바하면 되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런 걸 창피하지 않는데 아 내가 어떻게 대기업 과장인데 어디 저기 햄버거 집에 가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돈만 벌면 된다. 그게 그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도 그래요. 이제 예전에 뭐 시트콤 중에 미국 시트콤 중에 Everybody Hates Chris라고 해서 뭐 이제 약간 흑인 어떤 가정이 배경이 된 시트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직업이 3개예요. 낮에 뭐 하고 밤에 무슨 뭐 운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말싸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My man has 3 jobs 딱 그래요. 우리 남편 3개다. 그러니까 저쪽 아줌마 My man has 4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워라밸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규직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정규직에 우대를 해주면서 정규직은 대신 딴 데 가서 배신이라고. 그렇죠. 예. 너는 여기에서 그래서 그걸 알려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프리랜서 전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좋은 사람은 좋지만 누구 말대로 그죠. 헐 벗는 벌판에 쓰는 거라면. 그럼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 한 조를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벤 만큼 돈 줄게. 이게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방패를 들고 거기서 네가 오는 총알을 잘 막고 있으면 월급을 줄게. 이게 지금 두 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셨네. 아유, 그렇지. 이게 얼마나 자, 뭐 스파르타쿠스. 네, 지금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싱가포르이 뭐 지상 천국이다 하셨는데 박사님 같은 분들한테는 그래요. 아니 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싱가포르는요 술 먹기 힘들어요, 담배 못 펴요, 껌 못 씹어요, 시끄럽게 술 못 떠들면 마셔? 이슬람 국가 아닌데? 아니 싱가포르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길에서 뭐 이렇게 껌을 술을 뱉거나 뭐 술 이렇게 한다거나 맥주가 시끄럽게 열려 한다고. 있는 상태로 안 돼. 불 그러니까 술은 그러면 술 먹으려면 니네 집에서 조용히 먹어. 뭐 가게 들어가서 조용히 먹어. 뭐 이런 거. 북한이요?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거칠고 시끄러운 네.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나라예요. 그분이 했던 비판이 그건데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장점을 조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규직이지만 예속성이 강하지 않고 네네. 비정규직이지만 자리 많고 얼마든지 유연성 있고 수입되고 되게 부러워했어. 그랬더니 방금 딱 그 얘기. 돈 벌면 뭐하냐. 쓸 데가 쓸 데가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뛰고 나면 어디다 쓰냐. 담배 한 가살하면 더럽게 비싸고 피가 걸리면은 여지껏 벌었던 거 다 토해야 되고. 근데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요 돈이 보이면 해요. 그러니까 이분 말은 거야. 사람을 이상한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하루에 잡 3개씩 뛰고 돈은 모으는데 할 짓은 없고. 그래서 한국이 좋다 그러는 건가 다. 한국은 쓰리잡을 뛰고 나서 4시간 이제 새벽 2시가 됐어. 그래도 놀 데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지상낙원. 그런 줄 알고 왔대 자기는.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요. 다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 근데 아까 기자님 중독 얘기 그게 하고 싶으신 말씀 끝이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전사들의 월급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거 전사들의 월급? 네. 그럼 군대에 이어질 것에 근데 이제 그 월급은 예. 다음 화에 이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됐어요. 예, 지금 야, 예. 살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화부터는 편집을 저희가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 왜냐면 한 번 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지쳐하시길래 나누어서 올리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은 다음번 올라갈 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만 기다리십시오. 껐다 키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저
화면 보기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보기도 필요. 호전사도 저기 끊는다고 아워성 치는데 이것까지 끊는다고 그러겠다. 그러게. 대신에 뭐 매번 이제 새로운 게 올라가니까. 다음에는 프리랜서 애완을 한번 저기. 애완 많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